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머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머티는 보합권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1%대 강세 중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왜 올라가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시간에서부터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유는요.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내용이고 이사회 결의 내용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코스닥에서는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겠죠. 자, 근데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코스피 이전을 한다고 해서 무언가 회사의 상황이 굉장히 바뀌어지거나 아니면 코스피로 간다 그래서 회사에 엄청난 투자금이 들어온다거나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성장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걸로 인해서 저가가 높여지는 것 자체가 그렇죠? 시장에 대한 평가치 자체가 높여진다는 거고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가치를 기준에서 봤을 때 가격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무엇보다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간다는 건 에코프로머티에도 좋은 내용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10%대 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26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머티 기준에서 13조 원대 시가총액이니까 곱하기 2 딱 하면 50% 정도의 평가죠. 그러면 에코프로머티도 그쵸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쵸 과거라 그래도 크게 긴 내용은 아닌데 상장 초기 시점에서는 에코프로머티가 상장 초기에 저 흥행에 실패했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43,000원 정도를 시가총액으로 환산을 했을 때 거의 한 3조 원대 시가총액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에코프로머티가 단독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때 당시에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에코프로머티가 올라와서 그쵸 에코프로비엠의 50%만큼 평가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에코프로머티 단독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제가 에코프로비엠보다 에코프로머티를 매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철저하게 그쵸 시장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가격으로 연결이 되고 그 가격은 고가 매물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더 가벼울까요? 에코프로머티일까요? 에코프로비엠일까요? 에코프로머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이전 상장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저가를 높여가는 어떤 이유에서건 저가를 높여가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고가 대비해서 몇 프로 빠졌다? 거의 한 70%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고가 대비해서 많이 빠졌으니까 싸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에 집중하자. 그게 과거에 있는 시장 가격대에서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58만 원.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장의 평가치상 가장 낮은 가격대는 18만 원이고 이 구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저가를 높여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에코프로비엠이 완전히 여기서 끝장나고 작살이 나려면 전기차 시대가 아예 그냥 끝나야 됩니다. 근데 전기차 시대가 요즘에 좋은 내용이 딱히 없잖아요. 근데 전기차 시대가 끝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그쵸?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목적 자체가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함이었어요. 어떤 효율을 높이거나 그럴라는 목적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탄소 배출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단지 시기의 문제다. 근데 그 시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가격 조정에 대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는요. 시장 평가치상 고가 대비해서 70%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철저하게 여기서 그쵸? 저가를 높여가고 있는 구간에서 우리는 가격대를 잡는 게 중요하다. 결과적으로는 얼마에 살래?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 그쵸 에코프로머티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 에코프로비엠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올라가는데 고가 저항 받을 겁니다. 고가 저항 받고 이 저항을 받는 구간에서 한 길면 일주일 내외 정도의 횡보 구간을 거칠 거예요. 그러면 그 횡보 구간을 거칠 때 우리가 에코프로머티를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많아요. 입만 떠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일단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제가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화면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죠. 껌뻑거리고 있죠. 이거는 이미지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쵸? 실제 제 계좌에서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고 계좌 수익률입니다. 자, 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계좌 수익률은 97%입니다.
자,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에요.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이고요. 이 기간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의 누적 등락률은 0.4로 0.3% 하락했으니까 시장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저는 2배 가까운 계좌 수익을 냈습니다. 종목 수익이 아니라 계좌 수익을 말씀드리는 건 그렇죠. 손실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목 수익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가 운 좋게 하나 잡은 걸 가지고 그렇죠. 나 잘하지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계좌 수익은 이 밑에 보이시죠? 파란색, 그쵸? 하루하루가 손실을 본 날입니다. 얼핏 봐도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많죠. 근데 계좌 수익은 그쵸? 시장 대비해서 거의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쵸? 그리고 제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철저하게 가격에 의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걸 그쵸? 인증을 하기 위함이고요. 무엇보다 자랑한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절대 자랑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철저하게 그쵸? 철저하게 내가 어느 정도 하는 그 트레이더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고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뭘 하느냐 또는 어떤 종목을 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데 자, 그 내용은요 여기 정확하게 1월 달부터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강프로의 10억 만들기 방이고요. 이 방에서는 다 무료로 진행한다. 어떤 부분을 종목을 공유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 한 해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지금 현재 2월 28일 기준에서 97.29%의 수익률을 1000%까지 만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진행하는 모든 종목들을 다 여기 10억 만들기 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쵸? 정말 내가 매매하는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쵸? 입장은 다 무료로 진행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자동 참여가 되는 겁니다. 그쵸? 이 번호로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그쵸?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 화면은 제가 실제 매매한 종목들 그쵸?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됐는지 매수와 매도가 다 찍혀 나옵니다. 이 화면도 키움증권 화면이고요. 실제 제 계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동아 ST 동아 ST 오늘 2%대 강세 중인데 크게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특징이 하나 있죠. 신고가 종목입니다. 저는 고가 매물에 대한 부분을 굳이 내가 들어가서 기다리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스튜디오 미르 자, 이렇게 보면 오늘 한 5% 정도 강세 중이고요. 당연히 시가 공략, 그쵸? 8시 53분 시장가 매수, 54분 시장가 매수, 시가 공략이 다 이루어진 종목들입니다. 오늘 매수한 가격, 그쵸?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최근에 바이오, 반도체, 그쵸? 이런 종목들 당했죠. 그리고 로봇, 그쵸? 그리고 저밸류 종목들, 저PBR 종목들 중에서 관련된 종목을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브리봇, 그쵸? 에브리봇이 최근에 2월 말 들어서는 좀 안 좋죠. 근데 저는 정확하게 2월 초에 공략을 했고요. 보유 기간이 하나, 둘, 셋, 3일 동안 보유해서 47%의 수익을 얻었고요. 내가 매수한 날까지 포함하면 총 거래일은 6일입니다. 2주를 넘기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여기 10억 만들기 방에서 제가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가격대를 제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요. 철저하게 가격 논리에 입각해서 매매를 해야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밸류 관련해서도 보면 코리아 FT, 그렇죠?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2월 초에 정확히 신고가 구간, 그렇죠? 신고가 돌파 구간에 공략을 했고 제가 매수 한 날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10일입니다. 그럼 정확히 2주가 걸린 거죠. 일주일에 5거래일이니까 2주 동안에 28% 수익, 그렇죠? 정확하게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했는지가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10억 만들기 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죠. 47%. 근데 제가 47%를 보여드린 게 아니라 계좌 수익을 보여드렸습니다. 계좌 수익을 오픈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매매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요즘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 했지? 그러면서 과거에 찍어놨었던 영상 보여주고 주가 올라간다 이러던데 그냥 지금 어떤 종목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다 그런 부분을 여기다가 다 공유를 하니까
정말 매매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면 됩니다. 뭐 밑에 내용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코리아 FT 2월 2일 날 그 공략한 내용이 있죠. 쭉 내려서 보면 코리아 FT는 이틀 동안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2월 5일 날 장중 매매 에브리봇, 그쵸, 제가 에브리봇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이런 시가 공략을 하지 웬만하면 제가 아예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장중의 이야기를 드리는 걸 웬만하면 하지 않는데 에브리봇은 너무 확실했었던 거죠. 그쵸? 10시 4분에 이때 당시 25,000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2월 5일이고요. 그리고 에브리봇에 대한 움직임을 보잖아요. 에브리봇. 자, 요 날이에요, 요 날. 그쵸?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 2월 5일 날 25,200원 정확하게 체결이 된 내용이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3일 만에 47%. 근데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서만 공략을 하는 거고 주식시장에서 이 가격에 대한 이해가 내가 되어 있지 않는다? 그럼 매매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억 만들기 방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와서 보세요. 진짜 모르겠으면 진짜 와서 보시고 뭐 키움증권에서 랭킹을 따져봐도 뭐 1%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1% 트레이더라고 보면 되니까 뭐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얘기한다 뭐 싹 다 무시하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는 다 확인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그쵸, 여기 계좌 수익 있죠? 여기 계좌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이런 정도의 매매를 하지 않으면 진짜 주식시장 힘들어요. 근데 내가 방향을 바꿨을 때, 그쵸, 시장은 정말 재밌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에코프로머티의 움직임을 보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머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매물대를 소화하기에는 에코프로머티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쪽 구간 있죠. 60일과 200일 이평선이 모여있는 이 구간을 돌파를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보유하고 돌파할까 말까를 기도하듯이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 내용이에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게 뭐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실적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적보다 가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돌파한 이후에 보자. 근데 그 돌파한 내용을, 그쵸, 어디부터 그 기준이 돼요? 에코프로 BM부터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머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두 개 중에 하나 나와야 돼요. 에코프로 BM이 돌파하고 올라가거나 안 빠지거나. 근데 빠지려면 어떻게 돼요? 전기차 시대가 아예 끝나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습니다. 단지 시기의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에코프로 BM이 빠지지 않는 상황을 보고 아까 전에 보셨죠? 제 매매 2주 안에 내가 나올 수 있는, 즉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찾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에코프로머티 매매의 핵심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기준은 에코프로 BM으로 잡고 가격은 에코프로 머티로 잡는다. 이랬을 때 기준이 지속적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10억 만들기 방에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그쵸, 어떻게 그렇게 가격을 잡고 저런 말도 안 되는 계좌 수익을 내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있죠.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에코프로 머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 뭐예요? 아까 보셨죠?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돼야 됩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 못 시키면 그냥 매매 못 하는구나. 내가 혹시 매매를 했는데 자꾸 물리고 수익 전환이 안 돼요. 그러면 방향 바꿔야 돼요. 안 되는데 계속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원리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무엇보다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머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가격에 대한 부분,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뭐가? 가격이. 그쵸?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앞으로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신고가를 거쳐서.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부분을 요구를 해요? 실적이나 앞으로 좋아질 부분에 대한 숫자를 요구를 합니다. 뭐 그게 실적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안 나오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팔거나 아니면 빠졌을 때 팔아도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것, 그게 신고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매매한 내용을 다 공개를 해드린 거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 종목을 매매할지 뭐 그런 거라는 거죠.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앞으로 주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점이 신고가니까 지금 신고가에 가 있는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지, 그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